매일 아침 8시 미국 오마하의 출근길. 낡은 캐딜락 한 대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로 들어섭니다. 운전석에 앉은 백발의 노인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쿠폰을 꺼내며 직원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주식시장이 별로니까 3달러 17센트짜리 베이컨 에그 비스킷 대신 2달러 61센트짜리 소시지 맥머핀으로 주세요. 고작 500원 아끼겠다고 고민하는 이 사람, 동네 짠돌이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부자, 자산 1800조 원을 움직이는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의 실제 아침 풍경입니다. 남들은 비트코인이다, 초전도체다 하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된 이 광기의 시대에 이 94세 할아버지는 여전히 햄버거를 우물거리며 지루할 정도로 느긋하게, 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확실하게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그가 주식을 잘 찍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천만에요. 오늘 일상경제학에서는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팔던 수줍은 소년에서 어떻게 월가 전체를 비웃으며 세계 최강의 자본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리고 99%의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그만의 돈 복사기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 소름 돋는 비밀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 바늘을 1930년 대공황이 미국을 집어삼켰던 암흑기로 돌려봅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난 버핏은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꼬마들이 놀이터에서 흑장난을 할 때 6살 버핏은 할아버지 가게에서 코카콜라 6팩을 25센트에 사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한 병당 5센트, 총 30센트에 팔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20%의 마진을 남기는 자본의 논리를 본능적으로 깨우친 겁니다. 11살 때는 시티즈 서비스라는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반토막 나는 공포를 맛봤고 다시 본전이 되자마자 팔았더니 그 뒤로 주가가 5배나 폭등하는 걸 지켜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이때 어린 버핏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엉덩이 무거운 놈이 이기는 게임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훗날 그의 80년 투자 인생을 관통하는 절대 원칙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천재성은 10대 때 폭발합니다. 고등학생 버핏은 친구와 함께 25달러짜리 중고 핀볼 기계를 사서 이발소 구석에 설치합니다. 이발하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게임을 하면 그 수익을 이발소 주인과 나누는 구조였죠. 내가 게임을 할 필요는 없다. 기계가 나 대신 일하게 하면 된다. 그는 번 돈으로 핀볼 기계를 7대까지 늘렸고 나중에 이 사업을 1200달러에 팔아치웁니다. 심지어 신문 배달로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15살의 나이에 49,000평짜리 농장을 사서 또다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10대 때 이미 월 3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의 마스터가 된 겁니다. 남들이 용돈 받았을 때 그는 이미 자본주의의 생태계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청년 버핏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건 2명의 스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원에서 만난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그는 버핏에게 담배꽁초 투자법을 전수합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꽁초도 잘만 주우면 공짜로 한두 모금은 피울 수 있듯이 망해가는 기업이라도 자산 가치보다 싸게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이론이었죠. 버핏은 이 방법으로 초기 자산을 엄청나게 불립니다. 청산 가치보다 싼 주식을 찾아내는 그의 눈은 가히 독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담배꽁초는 한번 피우면 끝이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운 꽁초, 즉 새로운 쓰레기 주식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피로감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버핏의 인생 최대 실수를 낳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 사건입니다.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는 망해가던 섬유회사였습니다. 1964년 버핏은 이 회사의 주식을 몽땅 팔고 손을 털려고 했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주당 11달러 50센트의 주식을 사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죠. 그런데 막상 며칠 뒤 도착한 계약서에는 11달러 37.5센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작 12센트, 우리 돈으로 150원 정도를 깎으려던 겁니다. 이 쪼잔한 장난질에 버핏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분노한 버핏은 주식을 파는 대신 오히려 미친 듯이 사들여 회사의 경영권을 뺏어버리고 그 경영진을 즉시 해고해버립니다.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하지만 남은 건 뭐였을까요?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망해가는 사양 산업인 방직 공장뿐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똥차를 떠안은 꼴이 된 겁니다. 이때 두 번째 스승이자 평생의 파트너 찰리 먼거가 등장해 버핏의 뒤통수를 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워렌, 꽁초 줍는 짓 좀 그만해. 쓰레기 같은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위대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이 한마디가 버핏을 각성시켰습니다.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방직 기계를 뜯어 파는 대신 이 회사를 위대한 기업들을 거느리는 투자 지주회사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찾아낸 개념이 바로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시입니다. 중세시대의 성 주변에 파놓은 깊은 연못처럼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브랜드나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을 뜻합니다. 버핏이 사랑한 코카콜라가 대표적이죠. 햄 샌드위치가 경영해도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사라. 버핏은 경영자가 똑똑해서 잘 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가 너무 강력해서 누가 경영해도 망할 수 없는 그런 해자를 가진 기업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은 버핏이 단순히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버크셔에서의 진짜 엔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험업과 플로트라는 개념입니다. 버핏은 가이코 같은 보험사를 인수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마법이 일어납니다. 보험업의 특징이 뭡니까? 고객들은 보험료를 먼저 내고 사고는 나중에 터집니다. 그럼 보험료를 받고 사고 보상금을 주기 전까지 그 막대한 현금은 잠시 누구의 것일까요? 네, 바로 버핏의 것입니다. 이걸 플로트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이자 한 푼 안 내도 되는 거대한 대출금입니다. 남들은 은행에서 이자 내고 돈 빌려서 투자할 때 버핏은 고객들이 맡긴 수백조 원의 돈을 공짜로 굴려서 또 다른 회사를 사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또 투자를 하는 무한 동력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2022년 기준 이 플로트 규모만 무려 200조 원이 넘습니다. 일반인들이 자기 돈 100%로 투자할 때 버핏은 남의 돈을 공짜로 끌어다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버핏이 시장을 이길 수밖에 없는 합법적인 사기급 치트키였던 겁니다. 버핏의 행보를 보면 이 노인의 진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나는 기술주는 모른다며 외면했던 그가 포트폴리오의 절반 가까이를 애플로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버핏이 변했다, 원칙을 깼다라고 했지만 버핏의 눈에 애플은 기술주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쓰면 빠져나올 수 없는 아이폰 생태계,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충성도, 즉 21세기의 코카콜라였던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주식을 대거 사들여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 투자도 기가 막힙니다. 일본의 금리가 0%대에 가까울 때 일본 엔화를 빌려서 배당을 5에서 6%씩 주는 일본 상사 주식을 산 겁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금리 차이만으로 앉아서 돈을 버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전략이었죠. 시대가 변해도 돈을 잃지 않는다는 그의 제일 원칙은 형태만 바뀔 뿐 절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버핏처럼 될 수 있나요? 버핏 자산의 99%는 그가 50세가 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눈덩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주목만 하던 것이 언덕 끝에 다다르면 산사태처럼 불어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급등주를 쫓고 빚내서 코인에 인생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버핏은 3달러짜리 햄버거를 먹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들 가난하게 죽는 것이다. 오늘 밤 여러분의 투자 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내일 당장 대박이 날 것 같은 로또 같은 주식인가요? 아니면 10년 뒤에도 세상을 지배할 위대한 기업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업과 함께 늙어갈 인내심을 가지고 있나요? 오마하의 현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간다. 투자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일상경제학이었습니다.